안녕하세요. 창신 10구역 추진위원장 강대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창신 11구역에 추정 분담금 이제 사례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를 찍게 되었죠. 옆에 이제 12구역 부추진위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총회방에 뉴스를 매일 올리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PPT가 이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창신 11구역에 대한 추정 분담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네. 두 번째 도시 재생의 헛소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PPT를 보면 이제 창신 11구역이 이제 비례율이 107% 나왔죠. 네네. 임대 비율은 16.3%. 이게 그 도정법에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네네. 나오는데 한 이제 중간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용적률은 214% 나왔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통구에서는요. 정비계획안이 나오는데 정비계획안은 뭐냐면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추정 분담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분담금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1000세대 가까이 나왔죠. 네. 소유주분들이 335명. 임대 비율은 보면은 채석장 있는 부지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공원 부지를 하고 뭐 쓰레기 매립장도 한쪽으로 해놓고 가장 최적의 이득을 넣고 공공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임대 비율이 약간 올라간 겁니다. 근데 사업성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례율 같은 경우는 100% 정도 선이 보통인데요. 네네. 107%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7%가 이제 사업성이 좋은 거고, 그쵸, 100%보다 조금 낮은 것이 이제 그쵸. 그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네네.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손해다? 아니, 네. 손해는 아닙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이제 개별 추정 분담금 이제 정보 제공 통지를 갖다가 어느 네네. 소자분이 그러니까 제공을 해주셨어요. 네. 40년 된 21평의 주택이 공시가가 이제 2억 2,500만 원인데 네. 권리가가 6억 2,650만 원이 나왔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공시가라는 거는 재산세 내실 때 그 가격을 공시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시가, 공시지가 헷갈리는데 공시지가는 땅의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시가는 그 건물까지 다 포함한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데 2억 2,500인데 21평 된 주택이 네. 권리가액 자산평가 권리가액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사업성이 들어간 자기 여기 이제 개발이 다 되면 이득금이 있잖아요. 이득금이 다 개별적으로 들어간 가격을 권리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례율 계산하는 방법이 많은데 복잡하시니까 나는 무슨 평수를 할 때 저기 분양을 할 때 내 가격은 얼마를 쳐준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 가격 얼마 쳐줄게. 내 집 쳐주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많이 나왔네요. 그러게요. 한 2.5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치입니다. 네, 말 이분 맞다가. 같은 경우는 21평인데 20평대 들어가면은 네. 거진 뭐 2천 얼마고 거진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그냥 네. 새 아파트로 그죠? 2,800만 원 나왔으니까요. 네네 같은 평수 비슷한 평수 들어가면은 그냥 뭐 부담이 없겠네요. 그쵸. 네. 예, 맞아요. 자, 다음번에 이제 어느 분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그 제공을 해주셨는데 네, 이 이분 부분은 같은 경우는 저기 50년 이상 된 이제 33평 이제 주택이 됐고요. 공시가가 2억 7천만 원인데 권리가가 8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엄청 많이 나왔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제보를 해주신 게 요번에 12구역이 신통기 재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마침 그 전에 11구역에 같이 갖고 계신 분이 공시지가로 해준다 막 이렇게 쳐주고 쫓겨난다 이런 말씀 때문에 혼란을 갖고 계시다가 너무너무 잘 나오셔가지고 이걸 알려야 된다 그래서 직접 찾아주시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50년이나 된 34평 주택이에요. 네. 그냥 공시가 여기에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진 토지 개별 단가에서 한 지금 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건축물도 50년 되면 30년 이상 되는 거는 건축물의 연면적 있잖아요. 네네네. 총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서 한 50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 네, 근데 이제 추산한 거는- 네, 30년 이하 된 거는 그 위치에 따라 틀리고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를 한 거예요. 이거에 딱 고정이 아닙니다. 추정이라는 거는 통계를 내서 예측해서 이 정도 된다.
이분 같은 경우도 기준가액,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더 높죠. 네네. 왜 높을까요? 아까 107%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업성이 녹아 들어가 있는 가격입니다. 내가 권리를 내 가격 얼마에 쳐주 이렇게 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8억 2천만 원에서 8억 네. 8천이면 한 5천만 원이 이제 상승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비례율에 네. 곱해서. 네, 수익이 더 늘어나면 권리가액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의 차이. 네, 이것 아까 때문에 말씀드렸죠. 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이거는요. 거요? 아, 그렇구나. 땅이고 그냥 세금 막을 때 내 집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여기 99역에 다세대 가구가 많아요. 그걸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시에 나온 거는 청파 2구역, 이번에 신통기에 됐던 청파 2구역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네네. 매길 때 가격에 네네. 뭐 2.15에서 2.3 약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배 이상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신 11구역이 이제 단독주택이 많아가지고 단독주택 네네. 위주로 해서 네. 종전 자산액이 나왔지만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빌라 중심으로 인해서 종전 자산액이 나올 겁니다. 네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창신 네. 11구에 대한 이제 그 평수가 나왔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보통 뉴타운이나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예시가 되는 게 19평, 25평, 34평, 9평 기준의 인기는 그냥 대충 대표적인 평수입니다. 네.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우리의 가격이에요. 조합원들의 분양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가 있어요. 일반 분양가는 청약을 할 때 그분들의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더 높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19평 같은 경우는 5억 5천 정도 됐고 일반 분양가는 네. 6억 3천 650, 네. 25평 7억 7천, 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8억 8천 750 정도 되고요. 네. 34평은 9억 7천 정도 되고 일반 분양가는 11억 3천 9백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85%에서 한 88%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 좀 할게요. 네네. 지금 광명도 지금 물건을 갖고 계시죠? 네, 지금 광명은 광명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예.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일반 되었죠? 분양가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 역구역 같은 경우는요 네. 한 1000세대 되는데요. 네. 한 34평 기준으로 14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완판이 됐어요. 음. 위치에 그게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장인 뉴타운이나 이문 휴경 동대문 같은 데는 청량리 같은 데는 보통 13억 14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미래에 몇 년 후에 네네. 5, 6년 후에 일반 분양가는 34평 기준 네. 한 15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또 혹자는 반대하시는 분은 조합원 분양가가 인건비고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 분양가가 올라간 거를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를 상세 그 이득에서 상세가 충분히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네. 이거는 일반 분양가는 이제 스탠다드로 지금 만든 거고요. 네네. 이 가격은 네, 그러면 가장 낮게 저기 서울시에서 책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네네. 일반 분양가는 이제 더 상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자, 인건비랑 다 상승이 되니까요. 자, 그럼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네. 더 낮아질 수 그 있다는. 이유는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우리 총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득이 많이 되니까 집값이 건축비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다 그거를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늘 지금 저는 간단하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취지로 하고 있어요. 시간이 딸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편하게 하니까 시간을 잘못되는 전문적인 얘기는 강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자, 그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딸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강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를 줘요. 아, 빨리빨리 하라고. 자, 아니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할게요. 네네. 이제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네.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가 생활비를 내가 어떻게 얻고 사냐, 맞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기 헌집이라도 뭐 음. 100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한 5, 600 이렇게 나오는 데는 없어요. 2, 300 나오는데 네.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는 33평 갖고 계신 분이 1억 정도가 되면 34평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34평에 들어가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가치 땅에
미래에 최대 여기 신축 단지의 가치를 비교하는 게 그 사업성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평균적으로 보면 평당 3천만 원 전후예요. 호가는 본인들이 호가지만 평균적인 호가가 그렇고요. 네네. 지금 여기 비교하는 데가 경희궁 자이잖아요. 맞습니다.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해서 20억 찍었거든요. 그러면 6천 전후예요. 그럼 배가 비싼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갔을 때 20억은 그냥 안전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억 이상은 안전 마진이죠. 네네. 이득이죠. 그러면 만약에 200만 원씩 1년에 200 몇십만 원씩 1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3천만 원 이자까지 충분히 해서 3천만 원이라고 치면 본인이 60세면 30년을 더 요새 100세 시대니까 30년을 더 사신다고 치면 그럼 얼마입니까? 9억이잖아요. 그렇죠. 9억이면 그 이득금에 남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가 그 입주할 시점에 신축 옆에 단지 경희궁 자이만큼만 가고 멈춘다고 해도 이득입니다. 충분히 쓰시다가 남은 돈을 자녀분들한테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집이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세대 가구가 많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나는 10평이야. 10평인데 34평 뭐 9억짜리 어떻게 들어가요? 걱정이신 분이 많은데 그거는 내 가격이 요만큼이면 요만큼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정답인데 내가 만약에 10평인데 30평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아요. 내가 뭐 몇 억인데 막 8억짜리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능력이 되시면 네,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평형이 선택이 됐으면 그걸 집을 꼭 갖고 싶다 그러시면 전세를 놓던지 전세를 놔서 이거를 해결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반전세를 하시던지 대출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저번 간담회 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소형 평형이 요새 굉장히 인기죠. 맞아요. 여기는 직지군접이기 때문에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보다 1.5룸, 뭐 2룸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그 PPT는 몇 안 되는 이제 도시재생의 이제 거짓말. 저 한숨이 나오는데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저희 12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해도 네네, 될까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지금 도시재생의 이제 거짓말. 이제 나홀로 9구역 독립 만세를 외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람들하고 결탁을 했죠. 네. 결탁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공시지가로 지금 저기 보상을 해가지고 쫓겨난다. 이런 땅 얘기를 가격만 해요. 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요. 공시가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네. 근데 공시지가든 공시가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직 답답했으면 12구역 위원장님하고 뭐 저하고 톡방에서도 그렇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뭐라고 이거 각서를- 만약에 공시지가로 보상한다, 뭐 공시지가는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공시가로 보상을 해준다, 감평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네네. 쳐준다 하면 네. 저희는 추진위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강 그러셨어요? 위원장님은 그래도 저는-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같이 그만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 물건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예, 제 좋은 물건을 기회네요. 이번에 잘못된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반대하시는 분들 기회네요. 자 11구역의 추정 분담금이 나옴으로 인해서 네네. 도시재생의 공시지가로 보상을 네. 해준다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9구역 독립 만세를 외치시는 분들도 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짓말로 맞습니다. 판명이 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마디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구역 따로 12구역 따로 하면은 각자 운영을 하게 되면 사무실을 운영을 하게 네. 되면 이게 그 사업성이 좋아지나요? 사업성이라는 아니 그러시는 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각자 사무실을 하면은 사업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각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총 공공재개발 옛날에 사무실까지 합치면 5번째 도전인데요. 네. 왜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가 여기 다 입주한다고 쳐요. 그러면 12구역만 떨어지고 거기만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 여기 교통체증 아침에
어디로 돌아갈 겁니까? 한 구역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체증도 그렇고 그 건설을 할 때 설계 이제 시공이 들어갈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질 때도 합쳐서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결합 개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용적률을 맞습니다. 남은 거를 주면서 이득을 나눠 갖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될 게 아니라 서로 하지 않아도 만약에 따로따로 간다면 같이 화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지금 이 사무실에 지금 9구역, 10구역, 12구역 위원장님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네네. 각각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그렇죠. 각각 진행을 하는데 이 강남처럼 우리가 도로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각각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더 추구를 하게 되면 네. 여기 영영 개발 못합니다. 맞아요. 여기는 모아타운이고 이런 거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하자고 맞아요. 막 그러는데 소규모로 하면은 가로주택처럼 빌라 몇 개 갖다가 지면 건축비 더 비싸죠. 아, 그거는 지금 도시재생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거고 그러니까 건축비도 비싸죠. 건축비도 훨씬 비싸고 당연히 높죠. 여기는 수리하는데도 딴 데보다 훨씬 비싸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구릉지구 여기가 차 댈 데도 없고 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기에 손해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맞습니다. 거에 속아서 믿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도로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좀 협조를 해가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12구역 독립만세를 외치시는 분들, 9구역 독립만세를 외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은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여기 주동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네.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다 장사를 하시거나 대로변에 뭐 건물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낙후된 데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옛날에 도시재생 때나 뭐 이득이 생길지 어떨지 몰라도 이제는 도시재생 지원이 올해부로 끝이잖아요. 네, 올해가 끝이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4천 5천 세대 되면 구역계에 벗어나 있습니다. 12구역에 주동하시는 분 두 분은 장사도 저 잘 될 것이고 저도 사업이 30년이거든요. 같은 사업만. 그러면 장사도 저 잘 될 것이고 집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를 계속한다? 여러분들도 손해예요. 미래를 보세요. 그렇군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진짜 우리 12구역 부위원장님께서 진짜 그러니까 소중한 말,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하셨어요. 자, 다음에 이제 이 기사가 왜 나온 거죠? 네, 너무 재밌는 게 네. 1986년도부터 아파트를 샀다면 500% 먹다 5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요즘 보면은 뭐 아파트 청약률이 뭐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이런 거에서 가장 큰 거는 규모의 경제하고 여기에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따지자면 여긴 직주 근접하고 미래 가치가 남측까지 시작해서 엄청 높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상의 생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까지 신규 주택을 봤을 때 20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평균 배 이상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 계속 권리가액에서 프리미엄이 올라가냐 신축으로 가기 위한 그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건 번외 얘기지만 워렌 버핏 나는 나이가 많아 여기서 그러신 그분은 92세예요. 가치 투자만 하시는 92세 분이 왜 맨날 배가 만약에 배를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구멍만 메꾸는 게 아니라 새로 가는 게 훨씬 실질적이다. 그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옛날로 그냥 하나만 나는 집 안 고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고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주택을 부동산을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이런 거를 널리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되면 조회수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마음에 와 닿네요. 야, 이제 이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한 이유가 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유튜브를 이제 찍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왜 할 얘기가 많을까라고 이게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다음 네, 부분 같아요. 12구역 분들 힘내주시고요. 9구역, 10구역도 내년에 구역 구역 지정 지정 동의서 내니까 한 마음으로 주변에 이렇게 잘못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한테 설득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유튜브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끝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